그의 경기가 있는 날 아르헨티나의 모든 것들이 멈춰섭니다. 전 국민들이 그의 경기를 보기 위해 TV, 라디오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국민 영웅, 하지만 그만큼 폭력적이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간 아르헨티나의 천재 복서 카를로스 몬존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몬존은 아르헨티나의 산 자비에르에서 태어납니다. 12명의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가지 잡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몬존이 16살, 그는 처음으로 결혼해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몬존은 17살이란 나이로 아마추어 복서로 데뷔합니다. 하지만 그는 20살이 되기까지 40번 넘게 경찰에 체포되었다고도 합니다. 심지어 프로로 데뷔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해 토요일에 경기를 위해 잠깐 풀려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기에 몬존은 아르헨티나 타이틀 도전 전까지 3패라는 5점을 남기기도 하죠. 그의 프로모터 로돌프 사마네티는 그를 두고 감옥에서 태어난 최고의 복서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몬존은 20살이란 나이로 15살에 메르세데스와 두 번째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몬존은 많은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다니는 문제아이기도 했습니다. 한 기자에게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자, 두 번째가 사진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내 오른손 부상에 관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몬존은 1967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그를 찍는 사진가를 폭행해 그를 안아골절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몬존은 1967년 아르헨티나 챔피언에 등극하고 1970년 이탈리아의 또 다른 레전드 니노 벤베누티를 상대로 그의 첫 타이틀전을 하게 됩니다. 데뷔 후 7년이 되던 해였죠. 12라운드 몬존의 스트레이트가 적중했습니다. 충격 있습니다. 벤베누티 그대로 달려들어 스트레이트. 이렇게 경기 끝나고 몬존 미들급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에스코페타, 라틴어로 샷건이란 별명처럼 강력한 그의 스트레이트였습니다. 몬존은 이 승리로 아르헨티나의 복싱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몬존은 그의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쏜 총에 왼쪽 어깨를 맞습니다. 급소를 피해 맞아 몬존은 운 좋게 살게 되었지만 이때부터 그는 그의 오른손에 만성적인 통증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벤베누티, 이 치욕적인 패배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챔피언은 1년 뒤 1971년 5월 다시 한번 마주합니다. 하늘색 트렁크가 몬존, 노란색이 벤베누티입니다. 2라운드 딱 몬존의 강력한 훅을 맞고 쓰러지는 벤베누티. 이렇게 끝날 순 없죠. 일어납니다. 벤베누티. (3라운드) 끝나갑니다. 우와, 몬존의 스트레이트. 그리고 훅까지 쓰러집니다. 벤베누티 코너에서 타올 날라오며 경기 끝납니다. 벤베누티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운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기서 기가 막힌 스트레이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라이트까지. 복수는커녕 오히려 더 빨리 끝났습니다. 칼로스 몬존 아르헨티나의 영웅이 됩니다. 하지만 몬존 다음 방어전 상대로 웰터급과 미들급의 강자 에밀 그리피스를 마주합니다. 그리피스는 이미 웰터급과 미들급 세계 챔피언 자리를 차지했고 강한 펀치력과 맷집으로 수많은 챔피언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던 베테랑 챔피언이었습니다. 심지어 몬존은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해 그리피스와 시합 직전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 5라운드의 스파링과 5km의 러닝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몬존, 검은색이 그리피스입니다. 경기는 14라운드까지 진행됐습니다. 코너에 몰아넣는 몬존. 스트레이트, 어퍼. 이거는 경기 끝납니다. 카를로스 몬존, 미들급의 왕자를 차지합니다. 이 경기 이후 몬존은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촬영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난 아르헨티나 여배우 수잔나 지미네즈와 눈이 맞아 둘은 교제하기도 합니다. 몬존은 그 이후 더욱 불꽃 같은 실력을 보여줍니다. 데니 모이어를 5라운드에 KO시키고요. 톰 복스 같은 쟁쟁한 선수들을 KO시키며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몬존의 어두운 사생활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아들의 신고 때문에 그는 경찰서에 가기도 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신고였죠. 무려 아들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는 공식 석상에 몬존에게 맞은 멍 자국 때문에 이렇게 선글라스를
자주 끼고 나왔다고 합니다. 몬조는 73년 6월 에밀 그리피스와 2차전을 하게 됩니다. 파란색 트렁크가 에밀 그리피스, 검은색이 몬존입니다. 에밀 그리피스 1차전의 수모를 갚기 위해 2차전은 타이트하게 몬존을 압박합니다. 좋은 주먹을 적중시킨 에밀 그리피스 훅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몬존 잘 버텨냅니다. 또 훅이 적중합니다. 몬존 이렇게 계속 진행되면 경기 결과 모릅니다. 와, 그리피스의 또 큰 훅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몬존 잘 버텨냅니다. 라운드 진행될수록 카를로스 몬존 영리한 아웃복싱을 보여줍니다. 몬존의 거리 감각은 너무 좋습니다. 자기가 때릴 건 다 때립니다.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카를로스 몬존이 완전히 경기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스트레이트 들어갔고요. 훅까지 들어갔습니다. 라운드 후반은 몬존이 완전히 경기를 이끌어가며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길거리에서 구두를 닦던 아이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특히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는 수많은 여배우들과 스캔들을 만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죠. 몬존 자신의 미들급 타이틀 3번째 방어전을 위해 프랑스로 날아갑니다. 상대는 호세 나폴리스. 빨간색 트렁크와 나폴리스, 검은색이 몬존입니다. 나폴리스 초반부터 거칠게 몰아칩니다. 기세를 가져와야죠. 하지만 몬존도 나폴리스에게 좋은 카운터를 적중시킵니다. 몬존의 스트레이트. 몬존의 스트레이트가 점점 적중하기 시작합니다. 나폴리스 충격 쌓입니다. 이번에도 좋았습니다. 나폴리스가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몬존 날카롭고 강한 스트레이트를 던져줍니다.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몬존 왼손 잽도 좋습니다. 이제 나폴리스 기세가 살짝 꺾였습니다. 몬존의 강한 카운터에 나폴리스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강한 주먹을 주고받는 두 챔피언. 라운드 후반으로 갈수록 몬존이 강한 주먹을 적중시킵니다. 나폴리스 저런 거 충격 쌓입니다. 몬존의 강한 스트레이트가 제대로 적중합니다. 또 들어갔고요. 또 들어갔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들어갑니다. 7라운드 끝나고 나폴리스 코너 측에서 경기 포기하며 몬존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때 몬존이 미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던 중 헬무트 베르거인 배우가 자신의 셔츠에 손을 집어넣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때 열받은 몬존이 베르거를 때리려는 찰나 몬존의 보디가드가 간신히 몬존을 말렸다고 합니다. 당시 몬존의 프로모터 루돌프 사마티가 말하길 자신이 몬존에게 보디가드를 붙여준 이유는 몬존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몬존이 누군가를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몬존 링 위에서 그만큼 무서운 실력을 보여주며 연승 행진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1976년에는 콜롬비아 출신 WBC 미들급 챔피언 로드리고 발데즈와의 미들급 통합 챔피언전에서 판정으로 승리해 미들급 통합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일까요? 몬존의 문제 많던 사생활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몬존은 그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있었고 아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외출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아슬아슬하게도 그 둘은 관계를 이어나갔죠. 그리고 몬존의 오른손 부상이 심해져 그는 은퇴를 결심하지만 로드리고 발데즈 측에서 계약서를 들이밀고 2차전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1977년 7월 둘의 2차전이 성립됩니다. 하얀색 트렁크가 발데즈, 검은색 트렁크가 몬존입니다. 두 선수 강력한 주먹을 주고받습니다. 발데즈 또한 밀리지 않고 몬존을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복수를 갚아야죠. 2라운드 발데즈의 카운터훅을 맞고 다운당하는 몬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잽 주고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몬존의 커리어 첫 다운이자 마지막 다운이 됩니다. 몬존은 이 다운 이후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줍니다. 몬존이 마음먹고 아웃복싱을 하니 로드리게즈가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반면 몬존은 자기가 때릴 건 다 때리고 빠집니다. 완벽한 거리 감각입니다. 정말 복싱을 잘합니다. 카를로스 몬존.
이렇게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운영하며 만장일치 판정으로 승리합니다. 몬조는 이 이후 오른손 부상이 심각해져 은퇴를 발표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경기 직전 무려 12번의 진통제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통제의 약효가 더 이상 듣지 않았다고 하죠. 몬조는 은퇴 후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당시 추정된 그의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여기다 더해 아르헨티나에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니 두려울 게 없었죠. 하지만 음주, 코카인 등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 1978년 음주운전으로 버스를 박아 3명의 부상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1979년에는 우루과이 출신 댄서이자 배우 알리시아 무니즈와 만나 둘 사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둘은 마이애미에서 결혼합니다. 하지만 1988년 발렌타인데이 날 아침 몬조는 무니즈를 집 발코니에서 던지고 자신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무니즈는 뇌진탕으로 사망합니다. 몬조는 우연한 사고라 주장하지만 검식 결과 무니즈의 목엔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몬조는 유죄로 11년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그의 유명세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영화배우 미키 루크는 그에게 복싱을 배우러 감옥으로 오기도 합니다. 감옥에서 7년째 되던 해 몬조는 잠시 외출 중 감옥으로 돌아오던 길에 차 사고로 사망합니다. 화려한 실력만큼이나 비극적인 끝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